예, 안녕하세요. 수활영의 정종입니다. 오늘 순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순서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왼쪽을 보시면 순서 삽입 공통 3법칙.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세 개. 연결사, 한정사, 중심어휘. 근데 이제 연결사는 여러분들이 그 뜻과 속성을 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 연결사가 기본이지만 가끔가다 아셔야 하는 접속사도 존재한다는 점. 그 다음에 한정사란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마치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such, 소유격, 그 다음에 관사, 그리고 지시어, 지시사. 먼저 간단하게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서치가 그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 명사가 앞에 나와줘야 한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정책, 이렇게 나오면 앞에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식이고, 소유격도 마찬가지로 그의 돈, 이렇게 나왔을 때, 그의 돈이라고 나왔을 때 앞문장에 나와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저 그가 나왔어야 그 사람의 돈,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앞에 꼭 그가 나와줘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지시 형용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 this man이라고 나왔을 때 이 남자, 지금 요 this가 ma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이래서 지시 형용사, 왜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리고 지시 대명사는 그냥 this is, 이것은, 이게 바로 이제 지시 대명사. 그래서 한정사가 딱 나왔을 때 얘를 놓치지 않고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심어휘 연결. 그러니까 이 중심어휘란, 다시 말씀드리면 키워드 같은 건데, 예를 들어 A 단락, B 단락, C 단락, 각각 단락의 핵심적인 어휘를 중심어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A 다음에 B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럼 A에 있는 중심어휘가 B에 있는 중심어휘랑 연결이 돼야 한다는 점. 그런데 중요사항, 일반적으로 A 단락은 대략 평균 두 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 둘, B도 둘, C도 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제시문도 이렇게 두 문장. 그래서 8문장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한 단락이 보통 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장, 특히 이제 A 마지막 문장이랑 B 첫 문장이랑 여기 있는 핵심 어휘, 중심 어휘가 연결이 돼야 한다는 점. 만약에 A 다음에 B가 이어지는 구조라 치면 A 마지막 문장과 B 첫 문장의 중심 어휘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런 걸 잘 찾아주시고, 정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뜬금없는 소재가 나왔을 때, 뜬금없는 소재가 나왔을 때 그걸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첫 소재가 보이면,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지 않던 소재, 그냥 어휘가 아니에요. 어휘가 아니라 소재. 이게 첫 소재가 보이면 그 자리가 처음 등장한 건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A를 읽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첫 등장 어휘가 나왔을 때 여기도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등장한 걸지 아니면 여기가 처음 등장한 걸지 시작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첫 등장 어휘가 이런 데 나왔을 때, 그래서 첫 소재가 보이면 반드시 시작점을 찾을 것.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만의 솔루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이 순서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해서 체계적으로 문제 풀 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순서 문제를 쉽게 푸는 데 있어서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작 우리가 순서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바로 여기라는 점. 잘 보시면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박스는 이 박스, 제시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핵심어를 꼭 찾으셔야 돼요. 핵심어. 핵심어를 찾고, 혹은 긍정, 부정적인,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 박스에서 키워드를, 핵심어를 찾고 반드시 A, B, C 순서대로, 그냥 A, B, C 순으로 첫 문장을 읽으시는 게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A부터 답이 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드물죠 진짜. 그래서 대부분 1번 답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B부터 혹은 C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주로 B부터 읽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A를 나중에 읽어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 A 딱 초반부에 정말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중에 본다고 해서 더 빨라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얘를 나중에 봄으로써 얘 보고 얘 봤다가 얘를 보고 다시 또 얘를 보고 얘를 보고 그냥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보시는 습관. 그리고 첫 문장만 읽은 후 첫 문장만 읽으세요. 첫 문장만. 예를 들어 박스를 보고 A를 보기 시작할 때 딱 여기까지 첫 문장. 그리고 읽고선 B도 첫 문장, C도 첫 문장. 이렇게 첫 문장을 푸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이따 이제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첫 문장만 읽고 공통삼법칙. 아까 위에는 공통삼법칙을 통해서 이제 이어질 부분을 찾는 건데 이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어질 것 같은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아, 얘 다음에 얘는 이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해갔죠? 이해갔죠? 그럼 그 이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찾냐? 무엇을 근거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바로 얘. 순서삽입 공통 3법칙. 요걸 순서대로 적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A 읽을 때 적용, B 읽을 때 적용, C 읽을 때 적용을 함으로써 안 되는 이유를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접이 혹시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보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갈 건데 아까 선생님이 박스 읽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바로 핵심어. 핵심어를 찾으라고 그랬죠. 읽어볼게요 일단. A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 water flea 하면 물벼룩, 이거 벼룩. 그러니까 물벼룩이 또 매력적인 종인데 얘네가 exhibit, 보여준대요. A kind of, 일종의 flexibility, 융통성을. 그런데 그 융통성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관계사를 그런데 그 융통성은이라고 해서 그랬죠. 아, 이거 해석하는 법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옆에 올라와 있는 거, 이 영상 이거 되게 짧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갈게요. 융통성을 보여주는데 그 융통성은 진화 생물학자가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Adaptive Plasticity, 적용적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이 가소성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가짜가 요거거든. 가능하다? 소자가 뭐 빚는다 알지? 만두 빚을 때 그 빚을 소자야. 만두나 찰 같은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빚는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 빚는 걸 뜻하는 게 소고. 그래서 가소성은 뭔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즉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힘대로 변형이 돼서 뭔가 이제 유지하는 거. 이걸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지금 읽어봤는데 핵심어는 뭘까? 아마 핵심 주체인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가 융통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융통성은 지금 뭐였어? 요거였죠. 요 정도가 아마 핵심 소재, 핵심어가 될 거예요, 아마. 요 정도까지 읽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A와 B와 C를 읽어야 되는데, 요 A를 읽으실 때 주의할 점. 여기까지만 읽어라, 첫 문장. 그리고 여기를 읽으실 때 어떻게 해라? 요 공통 3법칙을 적용해라. 됐죠? 보시면, 바로 처음에 that, 대시 나오면서 그것은 clever 트릭이다. 그것은 영리한 묘책이다. 즉 앞에 뭔가 영리한 이런 묘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이 박스를 보시면 아까 물벼룩은 융통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뭐 적응적 가소성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무슨 융통성이나 적응적 가소성을 영리한 트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얘는 절대 안 돼 이러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보시면 그것은 영리한 트릭이야. 왜냐하면 생산하는 것은 스파인 여기 가시돌기라고 나와 있죠. 가시돌기와 헬멧을 생산하는 것은 값이 비싸. 어떻게? 에너지의 관점에서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값이 비싸.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영리한 묘책인 거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읽기는 읽었어. 근데 여러분들도 시험 볼 때 자주 느끼잖아. 제대로 읽은 것 같은데 이해는 잘 안 돼. 여러분들 순서 문제는 빈칸 문제를 읽을 때처럼 맥락을 쫙 잡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순서 문제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숨은 그림 찾기. 그러니까 숨어있는 단서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그게 바로 순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얘나 연결사 접속사를 찾는 부분이나 그 대표적 연결사를 일단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정사가 있나, 그 다음에 중심어휘가 연결이 되나.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박스 다음에 A가 연결이 되느냐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연결사가 없죠. 이 첫 문장에 연결사는 없고 한정사 대표적인 지시어가 여기 있었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영리한이 앞에 나와야 됐고, 영리한 방식 같은 거, 영리한 묘책 같은 게 앞에 나와야 됐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중심어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박스에서는 물벼룩, 융통성, 적응적, 이 단어는 알아야 되죠. adaptive, 뭔가 적응하는 거, 이 정도는 아셔야 문제 풀기 편할 거야. 적응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였어요. 결국 요 A 문제를 풀 때 박스 다음에 A는 안 되네 를 알게 해주는 포인트가 바로 요 뜬금없는 소재. 갑자기 뭐가 나온다? 스파인, 헬멧이 나온다. 갑자기 가시돌기야, 헬멧, 투구, 머리 투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영리한 묘책이야.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영리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쌤이 이거를 먼저 풀어봐서 아는 걸까?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런 거와 스파인과 가시돌기와 머리 투구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 많이 들어. 에너지적인 면에서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영리한 거야. 안 했겠지. 그렇지 않아?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했어. 그럼 영리하다 안 했겠지. 근데 뭔가 안 하는 쪽으로 했으니까 영리하다는 얘기가 나왔겠지.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것도 어려워야 하는 학생들 쉽게 가면 이렇게 하면 돼. 아까 말씀드린 요 뜬금없는 소재 주의하라 했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재, 첫 등장 소재가 나오지. 이거를 생산하는 것은 비싸다. 근데 앞에 지금 그냥 물벼룩 얘기만 나왔잖아. 뭔가 적응하는 얘기만 나왔는데 얘네들의 소개도 없이, 얘네들이 왜 나왔는지 소개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건 비싸. 얘가 뭔 줄 알고. 이해가지?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박스 다음에 A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독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나온 것은 되게 영리한 거다. 뭔가 이런 거 비싼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했으니까 영리하다는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런 얘기가 박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질 수 없구나. 박스랑 A는.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쉽게 풀려면 요 스파인, 헬멧 요게 등장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느끼고 지우셔도 된다는 말씀. 근데 중요할 점. 일단 요 단어 두 개가 앞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첫 등장한 게 아니라면 갑자기 얘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 스파인이랑 헬멧은 앞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단어들이 B나 C에 나왔다. 둘 중 한 군데에 나왔다. 그럼 그 부분이랑 A랑 연결 가능하다는 점을 일단 인지를 한 상태에서 쫙 읽어보셔야 돼. 이해 갔지? 그럼 B를 가볼게. B도 여기까지. B를 먼저 읽어보시면, 만약에 아기 물벼룩이 is developing into an adult지. 성체로 자라나고 있어. 어디에서? 물에서.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애기 물벼룩이 자라고 있어. 그런데 그 물은 포함한대. 뭘 포함하냐면 화학적인 특징, 어떤 생명체들의 화학적 특징을 포함하는데, 그런데 그 생명체는 또 prey on water flea, 뭘 먹어? 물벼룩을 먹는데. 물벼룩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생명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물에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가 물벼룩을 잡아먹어. 이런 물에서 살고 있다는 거야, 애기 물벼룩이. 그런다면 그 애기 물벼룩은 만들어낸다 헬멧과 스파인을. 감이 오죠? 그죠? 헬멧과 가시돌기를 만들어내. 왜? To defend한데.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대항해서? predators, 포식자에 대항해서. 지금 쫙 읽었는데 감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야. 어떤 부분? 그지? 딱 요거. 얘네가 아무래도 A보다 당연히 먼저 나오는 거겠지. 얘네를 만드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요. 그쵸?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들, 바로 요 공통 3법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이제 보시면 A에 이어서 일단 여기까지 연결사랑 접속사가 있나요? 연결사는 없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은 연결사가 중요한 거야. 연결사.
연결사를 찾으시고 없어. 근데 접속사 중에 요 if는 정말 중요해. 요 if는 일단은 여러분들 예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패턴 중에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첫 등장 소재가 나오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팁, 이렇게 if 얘네가 예시로 나올 때 대부분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런 거니까 이럴 때 첫 등장 소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해 갔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if 얘의 속성, 얘는 예시기 때문에 전문장과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핵심어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 물벼룩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적응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적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를 아까 우리가 읽어봤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한다 했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야. 상황에 맞추죠. 즉 뭐야? 얘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예시가 나면 전문장과 내용이 유사해야 돼. 즉, 요 3번 중심어의 내용 연결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물벼룩 나왔네. 연결되죠? 적응에 대한 얘기 나왔네?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네.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네. 지금 전혀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요 연결어 접속사. 일단 연결어는 없어. 접속사 if가 나왔는데 얘도 지금 문제없게 잘 쓰였어. 그리고 일단 한정사 지시어 이런 것들 없었어. 그리고 중심어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잘 연결이 됐어. 얘도 문제가 없어. 즉 B는 완전 괜찮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요 스파인, 헬멧 이게 지금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B 다음에 A가 가능하다는 점. B이 A가 되거나 아니면 BC A가 되거나 C에도 이런 헬멧이나 스파인이 나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C에 헬멧이나 스파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B 다음에 A가 나오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C도 이렇게 첫 문장만 먼저 보시면 so 바로 이렇게 연결사가 등장을 하는데 so는 결과를 뜻하기 때문에 앞에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즉 여기는 결과가 되겠고 이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결과를 이끄는 원인. 읽어보면 it may well be that 이건 그냥 뭐뭐일 것이다. 대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this가 나왔죠. 여기 this 즉 여기에 해당하는 거 지시어에 해당하는 것도 나왔어요. 지금 1번, 2번이 지금 다 나온 상태. 이런 가소성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낚였을 건데 가소성? 아까 여기 가소성이 있었는데 그러면 얘 앞에는 가소성이 있어야 되니까 답은 C부터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얘네들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연결사 수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만 보고선 그렇게 성급하게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마저 읽어볼게요. 이런 가소성은 뭐다? 적응일 것이다. 이런 가소성은 적응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소성은 적응일 거야. 결과가 뭐다? 가소성이 즉 적응일 거라고 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앞에 원인에 해당하는 분.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가소성이 적응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작 이 박스에는 그냥 융통성을 갖고 있고 그 융통성은 가소성이야 정도 얘기만 나와 있어요. 융통성이 적응적 가소성이야 얘기만 나와 있지 왜 가소성이 적응인 건지 그렇게 결과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절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 다음에 이렇게 C도 결국 안 된다는 점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박스 다음에 A도 아니고 C도 아니고 B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3법칙 같은 것들을 찾을 때마다 표시를 해 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표 지금 좀 지저분해졌지만 그것은 영리한 트릭이다 하면서 앞에 영리한 게 요 앞에 영리한 게 나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읽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영리한이라는 내용이 B 뒤에 나올지 C 뒤에 나올지 이거를 딱 보고서 A 앞에는 B가 나와야 되는구나 C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래서 B 단락의 뒷부분 혹은 C 단락의 뒷부분 이걸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감을 잡았을 수 있는데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다 했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를 잡아먹는 애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개발해내는구나. 어떤 방어 도구를, 방어 기제를. 그럼 이거 영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딱 예를 보고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A를 읽을 때 이 부분, 이게 앞에 나와야 되겠네를 생각하고 가야 된다 했잖아.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읽고 요것도 영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B 다음에 A 괜찮겠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A를 먼저 읽으라는 거야. 아까 A를 먼저 읽고 얘를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 해석하고서 얘랑 문제가 전혀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네. 이래서 B 다음에 A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B 다음에 C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되는 이유, 아까 선생님이 이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이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좀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를 읽어보면 만약에 물벼룩이겠지. 그것을 둘러싼 물이 doesn't include,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포식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포식자 같은 게 없다면 걔네들은 뭐다? doesn't develop, 만들어내지 않을 거야. 이러한 방어 기제를, 방어 장치를. 그러니까 얘네가 존재를 하면, 그럴 때 이런 포식자들이 존재를 하면, 잡아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존재하면, 포함하고 있으면 그때는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걔네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만들어내지 않고, 그죠? 즉 뭐다? 클레버, 영리하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안 되는 이유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C 다음에 C 이 부분도 읽고, 왜 C 다음에 A는 안 될까 한번 볼게요. 안 되는 이유. 가소성은 conducive, biconducive to 하면 어디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선생님이 지금 기억으로 이거 찾아본다는 게 안 찾아봤는데 이게 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수능에 나왔던 어이거든? 빈칸에.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봤던 학생들은 알 수도 있는데, 예전 기출문제 중에 빈칸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journey가 나오고 thought가 나오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 첫 문장 다 기억나는데, 무슨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산파, midwife, 조산사. 그 지문에 그 빈칸 문제에 이 conducive가 나와. 근데 그때는 밑에 이렇게 달려있지를 않았어.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는 다 나중에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안 달려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좀 개별적으로 외우셔. conducive 이거 도움되는 거. 이해가셨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지금 이 문장은 이거야. 가소성은 도움이 돼. 적합성에. 만약 there is 있다면 sufficient variation, 충분한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환경에. 그러니까 환경에 충분한 차이가 있다는 말은 환경이 좀 다르다는 얘기지. 충분하게 좀 많이 달라. 그렇다면 가소성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적합성에. 이거랑 영리한 트릭이랑 뭔 상관이야? 그죠? 상관없잖아. 얘는 환경이 다양해. 그러면 가소성은 도움이 될 거야. 이게 clever 트릭 아니죠? 영리한 트릭 아니죠? 즉 A는 C 뒤에 올 수 없지. 안 되는 이유 찾았지. 왜? 중심어휘가 연결이 되지 않지. 그래서 이런 3번 요걸 근거로 C 다음에 A는 올 수 없다. 답은 뭐다? B, A, C다.